대한민국 넘버원 투자 상담 토크쇼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드포스 인사이트 형준입니다. 예, 오늘 동안에 동안에 이렇게 대표님을 모셨는데 제가 연배를 잘못 알아볼 뻔한데. 그렇죠. 네. 한참 동생으로 모셨죠. 자칫하면 한참 형님 동생은 뻔했어요. 알겠습니다. 예, 동안에 멋진 남자분이 네, 나오셨는데요. 로컬 스티치의 우리 김수민 대표님 네. 나오셨습니다. 네. 자,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컬스티치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수민이라고 하고요. 네. 저희는 이제 자기 고용을 하는 창업자들을 위한 주거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기 고용을 위한 고용을 하는? 네, 자기 고용을 하는 창작자나 창업자들을 위한 주거 공간을 네, 만들고 네. 있습니다. 주거 공간을. 네. 예. 그래서 여기 말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도시의 네. 일단 도시의 창의적 생산자를 위한 라이프 스타일 공동체. 예. 와.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말씀해 네. 주시죠. 예. 그 20, 30대 밀레니얼 세대 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스스로 이제 창업하는 스타트업이나 네네. 프리랜서나 유튜버처럼 약간 자기 스스로 전문성을 향상시키면서 다른 사람들이랑 교류하면서 사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케이스들은 사실은 이제 기존의 레미안이나 자익처럼 이제 4인 가족 중심의 아파트보다는 다른 공간이나 다른 서비스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자체가 좀 되게 무거운 자산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제 빠르게 대응을 못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좀 핏한 서비스나 공간을 만들면은 좀 좋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죠. 레미안이나 자이는 사실 뭐 성공한 사람들만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무거운 자산이라고 하셨지만 무거운 자산이 아니라 거의 선호하는? 가질 수 있는 네. 비율이 너무 낮아져서 왜냐면 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 실제로 저희 막 구분할 때 보면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70년대 그러니까 뭐 대표님도 그렇게 70년대생까지는 당연히 우리 소학교 나온 송 대표님 포함해서 70년대까지는 아니, 진짜인 줄 아세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 국민학교 저희 네, 국민학교 저 포함해서 국민학교예요. 예. 그 어쨌거나 로망이 집을 사는 거 그리고 경제적 안정을 이루거나 사회적으로 어떤 일을 했다는 거의 핵심 포인트가 집이었고 이제 80년대생이 그게 좀 애매해졌죠. 왜냐면 금융위기도 오고 이제 밀레니얼 세대 이렇게 들어오면서 집은 하면 좋지만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차에 더 신경을 많이 쓰거나 고급차를 탄다거나 그래서 예전에 뭐 저희 어른들이 얘기하실 때는 뭐 본인 자산 유동성 자산 대비 10분의 1의 가격의 차를 사는 게 차를 살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뭔 소리냐 가진 돈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짜리 차 사는 거지 이렇게 돼버렸고 사실 그 아래로 90년대에 이렇게 뭐 아예 뭐 젠지 이렇게 오면서는 그것도 되게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확행처럼 해서 내가 좋아하는 무슨 뭐 스니커즈 같은 걸 모은다거나 이렇게까지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대표님이 지금 큰 거에 대한 비유를 해주셔서 이 주거 공간이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비용을 쓸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로컬 스티치가 추구하는 뭐 자이나 아까 여기만큼 비싸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구현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타겟 연령대가 타겟인지 이런 걸 좀. 저희는 사실 딱 나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평균적으로 한 30대 초반 정도의 분들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네네네. 그 밀레니얼 세대 분들이 네, 맞아요. 20대 중반부터 40대나 50대 분들도 있어요. 작가나 오. 이런 분들이 이제 한 네네. 6개월 정도 들어오셔서 이제 자기 책을 쓰고 나가시거나 약간 이런 오. 케이스들도 있고 네네네. 이제 프로젝트 단위로 뭉쳐서 이제 같이 살면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나가거나 약간 이런 케이스들도 있고 케이스는 좀 다양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두세 명이 이렇게 네, 하시는 네 경우도 그렇게 있고. 입주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 타겟 자체는 생활비를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쓰는 타겟 그 수요층들이 저희 이제 20, 30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판단을 네. 하고 있어서 그 타겟을 주로 네. 그 보고는 있고 이제 월세로 따지면 사실은 지금 운영하는 게 60만 원에서 한 120만 원 정도 네. 수준의 그 유닛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로 타겟을 삼는 가격대는 70만 원, 80만 원, 90만 원 요 사이대 가격을 월세 비용. 네 월세 네, 단순하게 월세 기준으로는 네. 이제 공과금이나 부가세를 포함해서 그 네. 정도 비용을 주거에 쓰는 걸 이제 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점포가 꽤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몇 개가 있고 네. 지금 입주해 있는 사람은 얼마고 조금만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운영하고 있는 지점 12개 지점을 서울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지점에 이제 650명 정도 있는 사람들이 우와. 이제 뭐 살고 일하고 뭐 약간 이렇게 빠글빠글 되고 있는 네. 거죠. 예. 자, 일하고도 또 말씀하셨어요. 네. 예. 그러면 나 일만 하겠다 이런 것도 가능한 그 코워킹도 제공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예.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멤버십이라고 해서 한
월 12만 원의 입장료 같은 게 있어요. 롯데월드 같은 데 들어가려면 이제 입장료 내잖아요. 네네네. 예, 그월 12만 원짜리 입장료가 있고 네. 그거를 이제 끊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개인별로 주거를 사용하고 싶은 사람, 이제 프라이빗한 오피스를 사용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추가 구매하는 형태로 이제 가격대 그 약간 비용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이제 오피스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주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오피스를 사용하시긴 해요. 저희가 약간 출퇴근하는 컨셉은 거의 없고 약간 와서 살면서 일하거나 약간 이런 분들이 오피스만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네. 주거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오피스와 함께 주거를 네, 쓰신다. 맞아요. 예. 아, 사시는 네네. 분들은 출퇴근한다기보다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살면서 일하는 네. 컨셉들이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자, 그러면 그 뭐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네. 관심이 있다. 관심이 아, 있다 네. 그런 사람 거의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아, 관심 있어야 되는데. 송 관심 대표님이 있어야 또 되는데. 뭐 해보시고 싶은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이렇게 잘 인터넷도 잘 모르시는 분이 해보시려 그러면 네. 어떻게 접수하거나 지원하거나 가서 네. 방문하거나 하면 되는지 그리고 네. 지점들은 아까 12개 정도 있다 그랬는데 어느 위치에 있어서 뭐 하실 수 있는지 좀 네.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미를 위해서 네네. 말씀해 주시죠. 네네. 멤버십 사이트에 가입하시려면 local.kr이라고 저희 홈페이지 겸 네. 어플리케이션이 사이트, 있어요. 네. 네. 로컬 스티치. local.kr로 들어오셔서 이제 가입을 하시고 이제 네. 결제를 하시면 되고요. 온라인에서 온라인에서, 결제를 네. 하시면 되고 지점 같은 경우는 지금 마포 지역이랑 남산 지역에 주로 지점들이 있는데요. 네. 마포 지역은 이제 홍대 중심으로 이제 범홍대권에 한 10개 정도 지점이 있고요. 오. 네. 그리고 남산 지역은 저희가 요즘에 남산을 좀 되게 매력적으로 보고 있어서 네. 아까 남산 그 네네. 독일 저도 문화원처럼 일찍 있어서, 네네네. 독일 문화원 엄청 좋죠. 네. 네, 그래서 남산 주변으로 이제 뭐 소공동, 소공동, 약수동, 신당동, 오. 충무로 약간 이쪽에 좀 지점 수를 늘리려고 지금 네.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거기는 3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그 온라인에서 가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일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월 결제 네. 그걸 이제 하면 되고 주거 공간은 그 홍대 쪽과 남산 쪽에 있는 것 중에 고를 수 네, 있다. 맞아요. 네네네. 아, 고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하루는 여기 있다가 저쪽에 있다가 이런 것도 가능한 네, 건지 좀 극단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 네, 저희가 이제 최종적인 이상적인 그림 네. 자체는 내가 이제 만약에 개발자나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셰프나 바리스타처럼 오프라인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서울에서 이제 내가 여기서 막 일을 하다가 내일 뭐 통영 로컬시티 네. 가서 일하고 네. 싶어 아니면 홍콩 로컬시티 가서 일하고 싶어 했을 때 이동해서 일할 때 그 약간 일하거나 수입을 버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형태의 네네네.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이제 네. 최종 목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극단적으로는 이제 이동 자체를 데일리로 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데일리로 이동하시는 분들 거의 없긴 한데요. 한 달이나 2달 단위로 이제 새로 신규 지점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빈번히 있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대표님 저희가 건물 확보를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네. 그 건물을 그냥 통째로 사시는 거나 아니면 통째로 임대 어떻게 네. 되시는 거죠? 사면 네. 제일 좋은데 저희가 그 돈이 많은 스타트업은 네, 네, 아니니까 네. 주로는 이제 건물주분들이 의뢰가 오세요. 네. 요즘은 근데 빈 건물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빈 건물들이 많은 이유 자체가 이제 건물값이 되게 높아져서 이제 벌어야 되는 비용은 되게 많은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낼 수 있는 비용 자체는 점점 적어지고 그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갭이 큰 거를 저희 같은 이제 기획하고 운영하는 회사들이 메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30건 정도의 개인 건물주 문의들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받은 다음에 이제 현장도 답사도 가고 건물주분도 만나 뵌 다음에 저희가 그 개발하는 방식 자체가 저희가 마스터 리스를 완전히 하거나 저희가 그 이제 인테리어 비용을 다 내서 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건물주분이 한 80에서 90% 정도를 내시고 저희가 10%에서 20% 정도를 매칭해서 이제 만든 다음에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도가 있으시고 설득이 되는 건물주분들 중심으로 이제 지점을 확장하죠. 자, 예. 그러면 저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네. 그 사실 비슷한 컨셉으로 하겠다는 데들도 꽤 네, 있고 맞아요. 그것도 여쭤봐야 될 건데 그 전에 그러면 아까 650명이라고 말씀하셨고 12개 정도쯤 있다고 네. 했는데 그러면 그 건물 규모는 주로 뭐 예를 들면 뭐 정말 빌딩인 건지 뭐 4세대 주택인 건지 네, 네. 아니면 그냥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면 고시원을 생각하면 되는 건지 네. 그리고 개인들에게는 어느 정도 또 아까 월 비용은 말씀 주셨는데 네. 어떤 공간과 어떤 권한이 주어지는 건지 네, 이 두 네, 가지를 네.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지점 크기로 따지면 사실은 이제 건물 의뢰를 받아서 하는 거라서 크게 가리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좀 큰 단독주택 같은 것도 있고 조금 규모가 있는 한 연면적 한 800평, 900평짜리 정도 되는 지점도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어요. 그러면 네. 약간 뭐 빌딩 형태도 있을 수 있고 네, 맞아요. 단독 건물 형태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런 맞습니다. 거는 가리지 않고 여러 개가 있다. 네, 네. 그리고 그 개인에게 주어지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 네, 네.
개인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금액에 따라서 한 3평에서 8평 사이에 이제 개인 공간이 주어지고요. 거기에 이제 지점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이라던가 뭐 미팅룸이라던가 오픈 키친이라던가 뭐 세미나룸이라던가 이런 게 지점마다 다 다르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1호점에 입주를 하면 다른 지점에 있는 그런 것들 예약해서 쓰고 약간 이런 시스템이죠. 네. 그러면 하나 더 뭐 예를 들면 아까 생활을 하는 거니까 네. 뭐 그 주방이나 뭐 화장실의 형태, 그 다음에 식사는 뭐 해먹는지 아니면 뭘 제공해 주시는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게 타입을 지금 되게 여러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긴 한데요. 화장실 샤워실 같은 가격이라도 화장실 샤워실 안에 넣어 그쵸. 있는 모델도 있고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네, 있으시니까. 밖에 있는 모델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실 샤워실 밖에 있는데 이제 청소하시는 파트타이머 분들이 계속 청소를 해서 이게 깔끔하게 유지됐을 때 네. 사실은 그게 더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서 네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병행해서 운영을 해보고 있고 주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개인 유닛 내부에 들어있는 실들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외부에 이제 공용부로 빠져 있는 상태고 이제 저희가 1호점을 13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꽤 1호점은 되게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그 공용 공간을 예전에 이제 같이 밥 해먹고 약간 이런 공간으로 사용하다가 점점 이제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좀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시켜 먹는 비율이 되게 많아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도 되게 많이 쌓이고 여러 가지 이제 그쵸. 네, 그러네. 패턴 자체가 또 달라져서 코로나로 인한 그런 것도 맞아요. 있겠네요. 예, 그래서 새로 개발하는 지점들은 그런 공용 주방 시설을 이제 1층 같은 데로 내려서 이제 같이 편하게 사용할 쓸 수 수 있게 하거나 이제 배달이 글로 배달이 되게 네. 하거나 약간 이렇게 좀 변화를 실험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주방 같은 경우는 비치되어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해먹을 수 경우에 있습니다. 요리를 네. 해먹거나 그런 거고 뭐 예를 들면 뭐 아침을 제공해 준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지금은 지점마다 하는 데들도 있고 안 하는 데들도 있어요. 네. 제공해 주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아침 식사를. 네, 네. 예. 어떻게 제공해 주세요? 아침 식사를 뭐 외부 회사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그 지점에 이제 그 타이미에 이제 셰프나 이런 친구들이 입점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약간 주변에 있는 시장에서 그 장을 받아가 그거 가지고 아침을 제공하고 약간 이런 형태들이 있고 네. 요 버전이 사실은 몇 번 이제 단기적으로 해보고서는 되게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그 버전을 좀 더 약간 정례화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죠. 예. 2013년도에 네. 오래되셨네요. 네, 하셨다고 되게 그래서 오래됐어요. 예. 한국 코리빙의 원조신데요? 원조라고 네, 네.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아니 뭐 코리빙을 알고 하신 건가요? 저희가 아니면 코워킹의 원조도 사실 이 쫄투와 함께 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 쫄투를 맨 처음에 차는 잠깐만. 10년 전. 그러니까 여기 이장님인가? 덧발. 예, 네. 아시죠? 이장님이 입주해 있어요. 아, 저희- 지금 네. 그래서 이장님 거기가 계시군요. 어디가 아, 계시나요? 창업자세요? 저희 쫄투에. 네, 아, 이거를 만드신 사실 산모세요. 네. 제가 산부. 네. 제가 이 쫄투의 아버지고 그 네, 이장님이 네. 어머니시거든요. 아, 그럼 그걸 예전에 몰랐네요. 그 건물을 아시겠네요. 이장님이 네. 2000 맨 처음 코워킹 스페이스. 2009년부터 네, 네. 2011년 정도까지 네, 네. 노년동에 맞아요. 네. 코워킹 스페이스라고 코업이라고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만드셨거든요. 네, 맞아요. 장사가 엄청 안 되셨죠. 네. 네. 너무 세상을 빨리 보셔가지고 아, 10년 장사가 전에 안 됐다고는 보셔가지고. 얘기 안 했는데. 아니 이장님 너무 좋으시잖아요. 이렇게 막 일당 돈 받고 해야 되는데 돈도 잘 안 받으시고 이러니까 그냥 네. 예. 근데 그래서 거기 그 동네 그 띵크리얼즈의 김재현 대표 지금 네. 당근마켓에 네. 그다음에 번개장터도 네. 그 근처에 있었고 아, 그래서 네. 이 예. 쫄투 방송에 처음에 한 5편 네. 에피소드 한 2달간 에피소드를 찍을 때 다 예, 그 옆에 있는 예.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장님이 운영하시는 그 코워킹 스페이스인 코업에서 찍었었죠. 잠깐만, 예, 네. 이거 진짜 오래된 거네요. 코리빙 얘기하다가 갑자기 네, 코워킹으로 네, 빠져. 네, 네. 우리 방송이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아니 거기 또 여기서 계신데 네, 아, 지금 코리빙. 아니 네. 자, 대체 검증이 되네요. 네. 코워킹을 하시던 분까지 입주해 있다. 이거 너무 좀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네, 로컬 스티지가 이 정도인지 제가 몰랐네요. 네, 자 코리빙을 어떻게 하시게 됐고 네. 하게 된 계기가 네, 오래되신 내가 제가 거예요. 알기로는 우리 그 이장님은 코워킹을 하시게 된 게 미국서 보고 외국에서 아, 봤죠. 네, 네, 그래서 네, 모으셔서 한국에서 네.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건데. 네. 자, 제가 맨 처음에 13년도 시작했을 때는 사실 숙박업으로 시작했었어요. 음. 제가 이제 조그마한 공간 디자인 회사를 건축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다가 아, 네네. 부업처럼 이제 에이전시 생활이 너무 약간 사실 클라이언트 베이스 일이 되게 힘들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자체 사업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아. 그때 같이 하던 친구들이랑 여관을 고쳐서 이제 오. 동네 이제 카페랑 이런 데랑 연결해서 이 네트워크형 되는 호텔 같은 거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네. 여기서 이제 잔 다음에 앞에 레스토랑 가서 조식 먹고 약간 이런 형태의 음. 호텔을 기획을 하고 이제 13년도에 만들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빡세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2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사용자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좀 장기로 살면서 안에서 일하고 약간 이런 친구들이 사실은 제일 만족도가 높고 메인 타겟인 거예요. 그래서 15년도에 이제 코워킹이랑 코리빙이라는
그때 이제 관찰했던 키워드를 붙여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고, 네, 그 버전으로 이제 그때 이제 경험했던 게 되게 좋았어가지고 그걸 이제 확장하려고 계속 하는 중이고, 이제 해오면서 한 17년 정도쯤에 이제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이 없나 해서 약간 유럽을 한 두세 번 투어를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비슷하게 저희처럼 되게 이제 린하게 시작해서 움직이는 친구들도 있었고, 되게 대형 자본으로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약간 이래서 이게 약간 사업 구도가 전 세계적으로 약간 좀 맞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좀 빠르게 확장을 그때부터 하기 그러면 시작했습니다. 2017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좀 이게 네, 늘어나는 맞아요. 그리고 아까 대표님이 한 650명 정도 이렇게 계시다고 했는데 네, 네. 그리고 연령대랑 간단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주로 실제로 아까 그 중에 한 분이 이장님인 게 확인됐고요. 네, 그 네. 어떤 일들을 하시는 어떤 분들이 직업군은 네. 진짜 다양하긴 해요. 예, 그래서 대부분 이제 출퇴근 베이스는 거의 없다고 네. 지금 이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자기 일들을 하시는 뭐 약간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스타트업이나 디자이너나 뭐 작가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이제 직업군에 따라서는 이제 오래 사시는 분들은 한 2년 정도 사시고요. 짧게는 프로젝트 단위로 3개월, 6개월, 9개월 뭐 이런 식으로 입주했다가 나가시거나 아니면 요 지점에 있다가 뭐 새로운 지점으로 옮겨서 이제 다른 걸 하거나 네. 뭐 이런 식의 분들이 제일 네. 많죠. 그러면 저는 이제 비즈니스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제가 경쟁사도 말씀드리려고 네, 네, 했는데 그 두 가지 여쭤보시면 하나는 이제 사실 경쟁 관계가 꽤 있을 것 같아서 네, 경쟁사 네. 부분하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뭐 보통 이제 이렇게 약간 뭐랄까 이거를 뭐 숙박업, 임대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공실률이 얼마나 되느냐, 네, 얼마나 네.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냐 이런 걸 보게 되는 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경쟁사는 어떻게 되고 그 이제 뭐 수익 구조, 네. 수익 날 수 있는 뭐 이게 저희가 뭐 10% 이하로 공시를 유지하면 많이 버는데 그 네. 정도로 하고 있다라든지 뭐 네, 이런 네, 부분을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요즘에 이제 코리빙이나 주거 키워드로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이나 네. 대기업에서 진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SK나 코롱이나 아니면 비슷한 규모의 뭐 미스터홈즈나 비슷한 회사들이 되게 많고요. 네. 이제 사실은 이제 누군가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그럼 여쭤보면 저희는 이렇게 얘기 드리는데, 사실은 그 대기업이나 이제 다른 스타트업들은 이제 규모가 많이 커졌을 때 되시고 싶은 게 디벨로퍼가 되고 싶거나 중개 플랫폼이 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이제 그 파트를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이 사람들을 매니지먼트하거나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메인 본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약간 가는 길이 달라서 사실은 이제 경쟁자라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그분들한테 중개되거나 개발되는 건물을 받아서 운영하면 된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하고요. 지금도 이제 그 분들 중에 몇몇 스타트업이나 대기업들과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려고 지금 상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핵심적으로는 이제 그 지점 저희는 이제 건물을 살려고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리스크가 적고 돈이 적게 지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지에 좀 방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10개 정도의 지점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건물주분들이랑 그렇게 이제 같이 투자하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마스터리스보다는 이제 벌어서 나누는 형태의 방식을 약간 정례화시킨 것 자체는 이제 저희 지금 운영하는 거 잘 운영되는 걸 보여줘서 그 다음 지점들이나 그 다음 투자자들이 얘네들한테 되게 고정 임대료를 많이 받지 않아도 잘 운영해 줄 수 있겠구나를 좀 확신을 주는 약간 거기에 좀 제일 최대한 방점을 찍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좀 많은, 저희는 그릇이라고 하는데 많은 그릇들을 늘려서 그 안에 이제 멤버들을 많이 담은 다음에 그렇게 멤버들을 많이 담다 보니까 그 중에 되게 괜찮은 친구들이 있어요. 약간 21세기형 인간형 같은 네네네. 이제 스스로 이제 이장님 같은 네네네네. 케이스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되게 생각보다 21세기형인데 20세기형인데 그래 행동하는 거 그렇죠, 등등등이 네. 그래서 그런 특이한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사실은 잘 푸시를 해가지고 사실 되게 괜찮은 이 사람이 이렇게도 살고 일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약간 BTS처럼 성장을 했을 때 저희가 약간 그거를 매니지먼트에서 그런 수익 같은 걸 나눠받는 약간 이런 구조를 이제 최종적으로 상상을 하는 거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게 보여줘야 사실은 많은 20, 30대가 저렇게 살아도 되게 간지나게 그렇죠. 네. 살 수 있네. 약간 이러면서 전반적인 흐름이 이렇게 넘어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그래서 거죠. 라이프스타일 공동체라고 네. 쓰신 거군요. 자, 그러면 그런 그 지금 말씀하신 네. 그런 그런 21세기형 인간 네. 그런 분의 뭐 예를 사례 한번 케이스, 들어주시죠. 네. 이장님 네. 말고 다른 예를 좀 네. 들어주시면 돼요. 최근에- 이장님은 저희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굳이 말씀 안 해주셔도 돼요. 최근에 이제 한 1년 정도 전에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온 셰프가 한 명 있어요. 여자분인데 제 말레이시안 사람인데 말레이시아인. 네, 말레이시안이에요. 예, 여자분. 그래서 원래 입주하게 된 거는 이 친구는 이제 도시를 뭐 베를린, 도쿄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요리를 하는 게 메인 컨셉인 친구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레스토랑
셰프한테 뭐 약간 요리를 배워가지고 이제 수련을 하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 왔는데 사실은 이 셰프가 이제 주방을 쉽게 이제 혼자 이렇게 자유롭게 써볼 수 있는 데가 그닥 많진 않아요. 예, 그래서 저 1호점에 약간 그런 거를 자주 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외국에 올려놓으니까 그런 셰프들이 해외에서 1년에 몇 명씩 오는데 그 친구가 1호점에 왔는데 이 친구가 되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뭐 잘 지내다가 거기서 이제 소셜 다이닝처럼 애들이 해먹고 뭐 이런 걸 좀 하다가 너무 괜찮아서 이제 이 친구한테 서울에 정착해서 일종의 약간 가게 같은 걸 만들자 약간 이렇게 설득을 하고 그 친구랑 이제 입주자들이랑 예비 투자자 같은 분들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한 10번 정도의 약간 테이스팅 행사를 하고 그 사이에 이제 500만 원씩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작년에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지점 중에 한 군데 1호점을 오픈했고 한 1년 정도 그냥 뭐 되게 괜찮은 친구라 생각해서 그냥 기다렸는데 지금 이제 입주했던 친구들도 다 되게 괜찮은 친구들이라 생각되면 기다리면은 어느 순간 약간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기다리니까 되게 잘 돼서 이제 뭐 지금 잘하고 있죠. 네.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사실 저는 그러니까 수익 구조를 물어보면서 그걸 네.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아까 그 말레이시아 뭐지 셰프분 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아까 그 기다린 1년 동안은 뭐 월 비용을 뭐 반만 받는다든지 안 받으시고 네, 네. 나중에 이제 업사이드가 나왔을 때 수익 쉐어 이런 구조가 가능하신 건가요? 네, 그런 걸 이제 계약 관계로 해놓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같이 만드는 그 브랜드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제 같이 갖는 거고요. 네. 이제 저희가 지점 하나하나를 개발할 때마다는 이제 건물주분이랑 상의를 해서 요 상층부 이제 주거나 업무 시설 같은 거는 좀 더 안정적이니까 거기를 좀 안정적으로 채워서 이제 건물주랑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최소한의 약간 수익 같은 구조를 만들고 1층을 좀 실험적으로 운영하는 게 좀 컨셉이에요. 그래서 되게 실험적으로 운영해서 거기에 괜찮은 친구를 꽂아서 한 1년 정도 기다리면은 이제 성공한다. 요 공식을 몇 번 이제 체험을 해봐서 사실은 그 방식을 계속 네, 고수하고 네, 네. 있는데 그래서 그 방식으로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아예 뭐 하루에 매출 빵원이라도 그냥 일단은 괜찮다. 네. 저는 그 왜 여쭤봤냐면요. 저희 이게 아마 쫄뚜에 나와서 얘기하셨었는지 아니면 그 뒤에 제가 따로 뵀을 때 얘기하셨는데 그 미스터 홈즈에서도 나오셨었거든요. 이태원 대표, 예. 그 대표님 그리고 그때 나오셨던 이사님이 제가 그 이사님하고 따로 얘기하면서 들었었는데 결국 미스터 홈즈 같이 말씀하신 더 나가면 뭐 패스트 파이브 같은 데서도 이제 코리빙을 거의 하고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더 나가면 요즘 그 뭐랄까 약간 좀 깔끔한 호텔 뭐 롯데 저희 회사 앞에 있는 롯데 시티 호텔이나 네네네. 신라 스테이 네, 같은 데도 요즘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일일 가격이 10만 원 이하로까지 내려왔어요. 요즘 워낙 그거보다 훨씬 낮을 것 같은데. 코비드까지도 네.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어떻게 거기도 제가 볼 땐 경쟁일 것 같고요. 네, 근데 네. 이제 미스터 홈즈가 얘기했던 거는 그래서 어떤 건물이나 이런 거를 아까 말씀하신 건물주와 협업하에 시너지를 내고 여기가 그 월세 혹은 이걸로 인하여 얻는 금액이 보통 이제 저희가 건물의 가격을 측정할 때 그 받는 가격 연 수익으로 보면 한 5% 정도는 네, 네, 되면 맞아요. 그게 이제 가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천만 원을 그 연 수익으로 벌어들이는 건물이다 그러면 곱하기 20배를 하면 이제 그 건물의 가격이 나오는 거죠. 그럼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 그 가격 그러니까 5천만 원이 6천만 원 돼서 1천만 원 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5천만 원이 6천만 원 되는 순간 이제 20배에 건물의 해당하는 가격이 레버리지의 올라가는 거죠. 빌딩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서 네, 그래서 맞아요. 대표님은 사실 그 뒤에 이제 아까 그 실제 멤버들과의 수익 쉐어까지 얘기하셨지만 로컬 스티치 입장에서 그 전에 어떤 건물이나 어떤 그 공간에 대해서 네. 그 수익성이나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그 네, 건물주와의 수익 쉐어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으로 네.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그걸로 수익을 내시는 건지 아니면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정말 그 사람들과의 어떤 네. 관계에서 내시는 건지 아니면 사실 말은 다 이렇게 하지만 저희가 월세에서 30%씩 남기는 거를 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수익 구조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일단 궁금합니다. 단일 지점에서는 저희가 이제 15% 정도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 투자한 거를 이제 감가하는 거를 포함해서 영업이익을 한 15% 정도를 맞추는 거를 목표로 네. 그걸 프라이싱 할 때. 그걸 딱 맞추고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거보다 더 저희 전대 사업자니까 네. 중간에서 그거보다 더 이익이 남아봤자 사실은 그 이익 남는 거는 건물주한테 돌려주거나 그러니까요. 입주자한테 네. 돌려주는 게 더 나아요. 사실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네. 그거에 대한 약간 계속 신용을 쌓는 것 자체가 저희 브랜드에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네. 어떻게 보면 그냥 BEP를 맞추는 용도 네, 정도로 맞아요. 한다. 네, 그래서 BEP를 뭐 약간 플러스를 맞추는 네. 계속 확장을 해서 BEP를 약간 플러스 맞추는 정도로 그런 구조를 짜고 있는 네. 거죠. 네. 그럼 그렇게 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그래서 건물의 가치가 예를 네. 들면 2배로 올랐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이 로컬 스티지는 뭐 좀 없나요? 네, 지금은 일단 건물주분이랑 계약이 돼 있는 건 이제 건물이 운영이 잘 돼서 수익이 많이 날 경우에는 저희가 많이 가져가고 이제 수익이 잘 안 날 경우에는 건물주가 좀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로 이제 에스컬레이터형으로 약간 이렇게 계약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건물이 잘 될수록 저희가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게 그렇지만 되긴 부동산 맞아요. 가격에 대해서는 주인은 따로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거랑 맞아요. 전혀 관계없다. 맞아요, 맞아요. 네. 예, 예. 그런 방식으로 로컬 스티지의 수익 구조를 가져갈 네. 수 있도록 한다. 자, 네. 그러면 저 대표님, 네. 저희 회사에 혹시 건물주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실 일 거의 없지만 또 혹시 네. 보신다면 네. 어떻게 접촉을 하면 돼요? 우리 건물 한번 봐주세요. 아, 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건물을 고르는 기준 이게 뭐가 될까요? 네, 예. 저희 건물은 사실은 홈페이지에 개발 문의 버튼이 있고요. 로컬 알겠습니다. 스티지.kr에 가면 개발 네. 문의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사실은 저희는 이제 서울 지역 자체는 인프라가 다 비슷하고 문화적 인프라가 어느 정도 깔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이트보다는 건물주분의 약간 이해도에 좀 더 약간 초점을 맞추고 개발을 하거든요. 그 건물의 위치나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의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주의 이해가 중요하다. 네, 그 건물주분이 얼만큼 저희가 하려는 방향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약간 투자를 같이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랑 사실은 이제 전통적인 임대차 계약 방식이 이제 건물주랑 저희가 약간 배타적으로 세팅이 돼 있잖아요. 여기는 돈을 많이 받아야 난 돈을 그렇죠. 적게 내야 돼. 이 구조 자체는 사실은 지속 가능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둘이 한 편이라도 사실은 잘 될 가능성이 적은데 그래서 저희는 약간 이걸 한 편으로 만드는 게 약간 1차적인 목표라서 이제 건물주랑 그 안에서 창업하는 사람들이랑 저희를 이제 공동 운명체로 묶어놓고 같이 돈을 잘 벌면 나누자 약간 이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잠깐만요. 네. 그러면 굉장히 이거는 그 고신뢰 사업이네요. 네, 사실은 정산을 신용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산을 어차피 그리고 네. 저희가 해줘야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정산하는 주체에 대한 네, 믿음이 굉장히 높지 않으면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울 수도 네. 있는 마음이 좀 괴로울 수도 있는 맞아요. 거네요. 사실은 이 구조, 이런 계약 방식을 만드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1호점이랑 2호점이 운영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 이 기존 지점들 운영하는 거에 이제 트랙 레코드를 이제 쌓아서 건물주분들을 보여드리고 그걸로 설득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저희 방식을 만든 거죠. 저는 이제 뭐 일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서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전 말씀 듣다 보니까 너무 사실 그 딱 아까 말씀하신 21세기형 비즈니스인데요. 이게 21세기형으로 잘 되려면 그 결국 로컬 스티치가 가진 뭐 핵심 경쟁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에 대한 뭐랄까 리빌딩, 리모델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뭐 인테리어든 삶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한다 경험이 많아서 혹은 그 안에 그 돌아가는 구조나 이런 거에서 이 창작자나 이런 분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아까 셰프라든지 인프라나 뭐 이런 게 좋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그건 다 떠나서 우리 가격 경쟁력이 높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로컬 스티치가 가지고 있는 본원적인 핵심 경쟁력은 어떤 건가요? 약간 크게는 두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내부에서 그 부동산을 만나고 기획하는 단계부터 디자인하고 조성하고 운영하는 단계까지를 다 내부 인원으로 해요. 그래서 약간 그 의사결정 구조나 이제 지점을 조성하는 속도 자체가 매우 빠르다는 걸 첫 번째 얘기를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주거랑 업무 시설을 결합한 모델이랑 이제 단기 주거랑 장기 주거를 결합한 모델 자체가 생각보다 되게 성가신 모델이거든요. 그렇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믹스해서 운영을 해본 이력이 있는 회사는 국내에서는 아직 저희 회사밖에 없다. 약간 이거 두 개를 얘기 드려요. 예, 한 개만 더. 그러면 왜냐면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사실 그러면 이 로컬 스티치에 지금 어느 정도 멤버가 같이 하고 계시고 그 인력이 제가 보니까 뭐 인테리어 하시는 분도 직접 있고 막 그러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저희 직원이요? 네네네. 지금 25명에서 30명 정도 되고요. 왔다 갔다. 잠깐만요. 25명에서 30명 이렇게 뭐 5명이 왔다 갔다 하나요? 지금? 인테리어 실장님이 계시기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요즘 리크루팅하고 있는 사이라서 어제 오늘도 계속 이제 한 명씩 늘어나고 있어서 이번 주 기준으로 한 3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역할들을? 반 정도는 이제 매니저고요. 그래서 15분 정도가 매니저라서 이제 사실은 저희는 이제 입주자들을 케어하고 약간 친하게 지내고 이거를 좀 메인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중에서 괜찮은 친구가 있어서 발굴해서 약간 이장님처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 호실별로, 그러니까 그 빌딩별로 관리를 하고 그 멤버들 입주한 멤버분들하고 이렇게 컨택하는 매니저분. 컨택하는 매니저랑 이제 관리하는 매니저가 따로 있어요. 시설 담당하는 매니저, 이렇게 커뮤니티 매니저가 그러니까 순환해서 근무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한 반 정도 있고요. 나머지 반은 이제 뭐 경영 지원, 저처럼 이제 개발하는 분, 이제 디자이너, 시공하는 사람, 뭐 이런 그러니까 시공 멤버까지도 다 있단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 우리 회사가 다른 경쟁사를 저희가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코리빙을 하는. 네. 그다음에 코워킹은 물론 이제 너무 저희의 서브라고 보이고. 네. 그래서 코리빙과 코워킹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같이 하고 있지만 이거를 함께 묶어서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굉장히 이른 저희가 네. 첫 번째인 것 같고 네. 또 그게 또 특징인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1층은 코리빙과 코워킹하고 또 상관없이 어떤 사업체가 들어와서 네. 그 사업체를 상업시설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션하는 그런 네.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발전 방향은 대체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어떤 모습을 뭐 어떻게 저는 사실 이게 방향이 네. 우리가 뭐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21세기형 사업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부동산 디벨로퍼인지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네. 멤버십을 늘려서 사업을 늘리는 건지 아주 그런 게 잘 보이진 않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네. 미래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저희 건가요? 내부에서도 항상 얘기가 많은데 핵심적으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부동산을 유연하게 쓰게 한다. 약간 이거가 이제 제일 1번의 명제고요. 그래서 상상하고 있는 건 앞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직업이 뭐든 내가 살고 싶은 곳이랑 일하는 곳을 이제 원하는 시간에 고를 수 있게 한다. 약간 이걸 하고 싶은 거죠. 예, 그게 약간 사실은 되게 저희는 이제 가까운 미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시점에 약간 모든 사람들이 그냥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제 이동하고 싶은 공간에 가서 일하고 살고 먹고 자고 뭐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약간 이거를 좀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약간 서비스 제공자가 되고 싶은 거죠. 코리빙 알겠습니다. 플랫폼 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